자, 이거는 이그젠플로 몇 개 정도 적어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6에 52제곱이야. 그러면은, 그냥, 상용 로그를 씌우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게, 자, 계산까지는 생략하고요. 4, 6, 1, 2.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생략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정수 부분이 40이잖아. 그래서 요 숫자는 나열을 했을 때 41자리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조금 독특하니까 자 이렇게 갈게. 그러면 로그 5분의 1에 100제곱인데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70 더하기 0.1.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그러면 소수점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대충 맥락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한번 해보면은, 자, 계산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21번째 자리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게 21 자릿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자릿수 결정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용 방법이 최초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있거든? 최초의 숫자 추정?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3개보다 이 마지막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마지막 활용 방법인데, 타이틀은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가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이용을 해서 최초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맨 앞자리 숫자. 자, 가수를 활용해서 이제 최초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데, 자, 몇 개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로그 2랑 로그 3은 항상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로그 2 다시 한번 0.301이고요. 로그 3이 0.477 하나인데, 자, 이그젠플을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 n이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로그 n이야. 로그 n을 이제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만약에 얘가 n 더하기 0.4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정수 더하기 0.4로 나온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n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맨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일까? 이런 거 추정할 수 있어? 추정해봐. 그러니까 n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n 더하기 0.4 이런 폼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럼 저기 맨 앞자리 숫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 어렵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소수 부분이 0.4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n을 실제 n은 맨 앞자리 숫자가 어떤 숫자냐고. 1부터 9까지 중에서. 아, 지금 이거 응용 못하네. 자, 이렇게 보여줄게요. 잘 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은 로그 2랑 로그 3을 활용하는 거거든? 근데 0.4라는 거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로그 n이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지. 다시. 로그 n이 n 더하기 0.4잖아. 그러니까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얘는요? 잘 따라와. 이게 처음에 보면 조금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어때? 지금 설명 따라오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은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을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얘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로 시작하지 않을까? 여기 맨 앞 글자가 맨 앞에 숫자가 2로 시작하지 않겠니? 괜찮냐?
그러니까 요게 바로 마지막 활용 방법. 최초의 숫자를 추정하는 거야. 요게 조금 어려워. 다른 거에 비해서. 자, 두 번째 걸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로그 n이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0.5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근데 자, 요거랑 요거 사이에 끼는 거거든. 자, 로그 3이 0.477 하나잖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봐봐. 로그 5는 얼마냐면 0.699가 나오고요. 로그 4는 0.602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n 더하기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n이 n 더하기 로그 4보다는 작지 않아? 이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로그 n이 n 더하기 0.5라면은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은 거잖아. 0.5니까. 그러니까 0.5니까 로그 4보다는 작고요. 로그 3보다는 크다고. 0.5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로그 3 곱하기 10의 n제곱보다는 크고 로그 n이 로그 4 곱하기 10의 n제곱보다는 작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럼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앞 글자가 3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자,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자, 로그 n이 자 똑같은 방법으로 n 더하기 0.6이에요. 3번. 자, 4번은 야, 너네가 한번 해봐. 이게 n 더하기 0.7이야. 5번은 이게 n 더하기 0.8이야. 그러니까 맨 앞자리 숫자를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방금 했던 원리를 적용을 해서 맨 앞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추정하면 돼. 이게 바로 마지막 방법, 최초의 숫자를 추정하는 방법이야. 자, 상용 로그를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제일 쉬운 거, 자릿수 판단.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숫자의 배열 판단. 마지막에 가장 헷갈리는 게 최초의 숫자 추정. 그 중에서 마지막 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건 딱 결과만 알려줄 테니까 해봐요. 별거 아니잖아. 만약에 저기서 3, 4 아니고 3, 5나 3, 6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문제에서는 항상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 5로 주어진다. 근데 로그 5가 주어지면 로그 2를 추론할 수 있잖아. 거꾸로. 그래서 보통은 2랑 3이 주어져. 항상. 거의 대부분은 2랑 3이 주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물론 이제 바꿀 수는 있는데 로그 3이랑 예를 들어서 로그 5가 주어졌어. 근데 로그 5를 알면 로그 2도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그 3에 로그 6이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근데 로그 6이 있으면 로그 2도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이거지 이거 빼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2랑 3이 주어져. 거의. 그러면은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사실은 로그 7밖에 없어. 유일하게. 그러니까 2랑 3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숫자는 이거 한 개만 만들지 못하고 나머지 다 만들 수 있어. 잘 생각해봐. 2, 3 당연히 되죠. 로그 4 만들 수 있지. 로그 5 만들 수 있지. 로그 6도 되지. 로그 7은 안 돼. 로그 8 되죠. 로그 9 되지. 로그 10은 당연히 1이지. 그럼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로그 7.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로그 7 하나 빼고 다 되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이거는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2개만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0.301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게 0.3으로 외워도 돼. 어차피 소수점 0.01 차이야. 0.3으로 기억해도 괜찮은 거 없어. 크게 차이 안 나. 아무튼 지금 의도는 알겠지? 요런 게 이제 최초의 숫자를 추정하는 건데 뭐 한 개 정도 더 해볼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 3개 중에 뭐 한번 해볼까? 해봐 뭐 해볼까? 현주야? 뭐 할래? 3개 중에
다 해줘? 3번? 3번 한번 하자. 3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 3번. 자, 흐름을 계속 봐. 그러니까 만약에 n 더하기 0.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로그 4가 0.602잖아. 맞죠? 로그 3은 0.477을 하나고.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로그 3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로그 n이 n 더하기 로그 4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요, 로그 3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대문자 n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은 거지.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는 당연히 3으로 시작하겠죠. 설명 이해가 됐어?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0.7이에요? 그럼 0.7이면은 로그 5로 가야 되는구나. 로그 5가 0.699 나오거든? 그럼 로그 5보다는 크고 로그 6보다는 작겠네. 그럼 얘는 앞자리가 5로 시작하지 않을까? 대충 때려봐도 5로 시작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0.8이면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아우 계산이 많아. 로그 6이 얼마지? 야, 두 개 더 해봐. 0.778 하나인가? 이렇게 나오지. 로그 7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조금 그러네. 여기 로그 7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 요거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요 정도 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은 내가 교재를 좀 보니까 우리 마플에는 마지막에 뭐 마플 특강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일단은 칠판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교재 좀 풀고. 바쁘다. 할 게 이렇게 많네. 마플 특강도 해야 되는데. 야, 마플 특강도 문제가 한 10문제 돼. 그러니까 아니 특강이 왜 이렇게 많아? 연락 많던데? 봐봐. 마플 특강 한 10문제 되던데 보니까? 한 10문제 되지 않니? 10문제 넘어가나? 한 3장인가 4장 되죠? 마플 특강이라고. 뭐 가우스 기호 어쩌고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주제. 이제 요거 필기 정리는 잘 해놓으시고 일단은 요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요런 게 많이 나와. 자, 정리를 싹 해줄게. 계산 문제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게 있어. 소수 부분이 같을 때. 한번 물어볼까? 배운 친구들. 두 개의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접근하니? 배웠으면 답변이 나와야 돼.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지? 로그 10의 n제곱. 로그 10의 n제곱? 좀 쉽게 말해봐. 쉽게. 와닿는 느낌이 없잖아. 쉽게. 가장 쉽게 말해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쉽게. 배웠잖아. 빼야지.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지. 다시 말할게요.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러면은 차가 정수입니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예요. 첫 번째. 자,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해놓자. 뭐 자세한 증명까지는 사실 안 해도 되고. 아니, 소수 부분이 같으면 당연히 빼면은 정수가 나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요런 문제들도 있어. 가끔 보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도 있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그치, 더하지.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면 되는데 이때는 합이 정수입니다. 합차를 생각을 좀 해주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마플 특강에도 나오던데 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특강에 있던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나 감소.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다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자,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면은 거듭제곱을 곱하면 된다고.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우도 초항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을 곱하면 돼. 감소하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예시 문제를 좀 몇 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시 문제 몇 개만 같이 보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시 문제도 몇 개 좀 보자. 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몇 개만 한번 해보고 교재로 넘어가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근데 로그 x랑 로그 x의 세제곱이 소수 부분, 그러니까 가수가 같아. 동일. 만약에 이때 x를 구하래. 몇 개 더 써볼까? 뭐 예를 들어서 자, 몇 개 쓸게요. 한번 풀어봐. 거기 공책에다 쓰면서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한자로는 가수라고 합니다. 쓰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한번 해보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지. 풀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합이 1인 경우도 있어. 예시는 좀 더 많이 있는데 요거 한 3개 정도만 풀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수업 진행을 좀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맨 왼쪽 문제 먼저 보면은 지금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소수 부분이 같으면 보통 이제 뺄셈으로 많이 들어가거든. 그럼 두 개를 서로 빼주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빼주면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니? 2로그 x. 맞지? 그럼 2로그 x인데 소수 부분이 같으면 2로그 x가 정수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정수인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상형로그를 씌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상형로그를 씌우면 1, 2, 3이 가능하지. 4는 안 되지. 맞니? 여기에다가 상형로그를 씌우면 1, 2, 3이 가능하잖아? 아, 0도 되는구나. 상형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되지. 0, 1, 2, 3. 4는 안 돼요. 그러면 2로그 x가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고. 이거 설명 이해가 돼? 2로그 x가 이런 애들이 가능, 4는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x는 0, 이게 가능하다고. 로그 x.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야. 로그 x가 이런 애들이 가능하니까 10, 뭐 예를, 아이고 10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1, 루트 10, 10, 10 루트 10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푼다.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제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은 소수 부분이 같잖아. 그럼 똑같은데 2로그 x가 지금 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x의 제곱이면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3밖에 없구나. 여기다가 상형로그를 씌우면은 정수로 나올 만한 게 3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로그 x가 2분의 3. 그럼 로그 x가 2분의 3이니까 x는 10의 2분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합이 정수다 이런 폼으로 가거든.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로그 x가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 야, 복잡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능한 게 0, 1, 2, 3, 4, 5, 6, 7, 8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로그 x가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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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근데 또 보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되지 않나? 야, 근데 이 중에서 또 안 되는 게 있다. 이 중에서 뭐가 안 될 것 같니?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맞춰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게 이것들이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뭐가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고. 딱 보면 알아야지. 뭐가 안 돼? 야, 1은 안 되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1은 왜 안 돼? 로그 x가 1이면 안 돼? 왜 안 되죠? 로그 x가 1이면 왜 안 되지? 없잖아. 아니, 로그 x가 1이면 x가 10이지. x가 10이면은 x장초의 소수 부분이 그냥 0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로그 x가 1이면은 x가 10이잖아. x가 10이면은 소수 부분 자체가 x장초에 없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수 부분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10이면 안 되지. 똑같은 논리대로 따지면 또 뭐가 안 되죠? 0. 그렇지. 만약에 x가 1이면 x가 1이면은 소수 부분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x장초에 안 된다고. 그래서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만 가능하다고요. 계산은 생략. 예를 들어서 x는 그러면 10에 4분의 1제곱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런 애들은 안 된다고. 의도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은 너네가 지금 웬만한 상용로그에 대한 이론은 다 공부를 한 거야. 이 정도면. 이론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상용로그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 그러니까 왜 상용로그를 도입을 하는지, 유효숫자로부터 도입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 상용로그를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 4가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까지. 그럼 정리 싹 다 해준 거야. 상용로그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플 특강에 막 그런 거 있어. 막 가우스 씌우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자고. 일단은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교재를 좀 보자. 저기 교재로 넘어갈게요. 야, 교재 좀 봐봐.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앞쪽에 56쪽. 근데 여기는 또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상용로그를 왜 쓰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56쪽을 보면 이제 상용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표 나와 있지. 로그 표 보는 방법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좀 넘겨보면은 상용로그의 표현 4번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지표랑 가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자. 5번. 5번에 보면은 상용 로그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거는 내가 아까 전에 여기 활용 방법에서 설명을 다 해준 건데 이제 지표를 이용해서 그 숫자의 자릿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소수점이라면은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내는 그 소수점 자릿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은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지. 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그 최초의 자릿수 추정하는 거 있지. 그게 빠져 있어. 그게 아마 뒤에 심화 문제로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최초의 자릿수를 추정할 수 있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봐봐. 넘겨보면은 5문제가 있고 마플 특강의 문제인데 별의 절대 등급은 또 뭐야? 일단 요런 거 좀 진행할게요. 개념은 다 끝났고 근데
RPM을 해야 되는데 뭐 RPM 언제 하냐? 얘들 그냥 1번 풀어봐. 1번 풀어봐 1번. 파란색 문제 1번 풀어봐요. 쉬운 거는 빠르게 넘어가자.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 마플 특강의 문제. 특강의 양이 너무 많아. 특강이. 야 이런 거 너네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그치? 아까 예시를 좀 보여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발전 문제 풀까? 그냥? 얘들아 이거 1번 할 수 있겠니? 대충 할 수 있겠죠? 발전 문제 봐봐. 발전 문제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같죠? 발전 봐봐. 발전. 발전은 좀 푸는 게 좋으니까. 야 이거 봐봐. 차라리 이걸 풀자. 발전 문제 좀 읽어봐봐. 자, 같이 한번 봐요. 이건 뭐야? 자, 봐봐.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로그 m은 사실 2 더하기 진짜 쉬워. 로그 3.6이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은 2라는 게 로그 100이라서 로그 360 나오죠. 다 풀었네. 그럼 결론은 m은 360이야. 그러니까 5분의 m은 72가 나온 거야. 다시 말해서 로그 72는 얼마지? 8, 9, 72. 로그 8, 로그 9. 3로그 2에다가 2로그 3. 다 풀었네. 끝났죠? 발전 문제 치고는 되게 쉽다. 그리고 설명 다 따라갔니? 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하나 넘겨봐. 좀 빠르게 진행하자. 뒤에 우리 이 앞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마플 특강이 좀 양도 많고 좀 어렵거든, 오늘? 근데 그거를 빨리 해야지 RPM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RPM도 야, RPM 한 10개 이상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시간에는 RPM, 세 번째 시간 RPM 못 들어.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런 거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상형 로그인데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자, 얘는 1 더하기, 그러니까 1. 얼마니까 1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알파는 이거라서 로그 5예요 그냥. 괜찮지? 알파는 이거야. 자, 그럼 계속 봐봐. n 더하기 5의 알파분의 1제곱.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n은 그냥 1입니다. 맞죠? n은 그냥 1이에요. 1 더하기 5의 알파분의 1제곱인데 그럼 이렇게 갈게. 알파분의 1은 아이고 잘못 썼어. 알파분의 1은요 이렇게 써도 되지. 괜찮니? 너무 빠른가? 아니지? 속도 괜찮지? 알파분의 1은 미시랑 진수랑 살짝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5의 로그 5의 10 따라서 1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간다. 괜찮니? 그러니까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 이게 상용로그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봐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 2차 방정식의 족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자.
자,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 두근의 합은 2분의 3이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n은 정수고 알파는 소수잖아. 그래서 얘를 1 더하기 0.5라고 보는 거야. 상용 로그니까. 그래서 n에다가 1을 주고 알파에다가 2분의 1을 주는 거야. 이거 설명 이해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두근의 곱은 이거지? 이거죠? 그건 이거지. 그러니까 두 근이 n이랑 알파잖아. 그러니까 n이랑 알파를 구한 거야 지금. 그럼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나오니까 k는 1이라고. 된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라지 n은 뭐지? 로그 n은 2분의 3이니까 라지 n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 봐봐, 발전. 문제 좀 읽어봐. 시간 줄게. 사실은 개념 설명하는 데가 좀 오래 걸리지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진짜 금방 풀어. 이런 거 한번 풀어봐봐. 쓱 한번 읽어봐.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두근의 합 로그 3의 8이지. 그럼 이렇게 봐. 얘는 1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얘를 1 더하기 알파라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1이고요 알파는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니? 알파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잠깐만 K는 뭐냐면은 두근의 곱이지. 그럼 두근의 곱이면 이거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이 그냥 K가 되지. 그럼 설명 다 따라왔니?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로그 3의 8이라서 n이랑 알파를 구한 거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텐데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K라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의 K제곱이지. 그럼 끝났네. 3의 K제곱은 이런 식으로 가서 3분의 8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넘겨봐. 자, 아까 했던 겁니다. 한 장 넘겨보면은 이런 건데 얘는 1번 자릿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상용 로그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지. 아까 전에 4개를 다 설명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상황이고요. 2의 50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2의 50승을 그러니까 50번을 진짜 곱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50 곱하기 산수를 해야 돼? 이거 맞니? 15.05 나오나? 계산해보면 맞죠? 15.05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자릿수 자체는 16자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15라고 해가지고 15자리라고 하면은 틀려. 조심해야 돼. 하나 올려줘야 된다. 15가 나왔으면 16이 정답이에요. 하나 올려줘야 되고. 조심해야 돼.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이것도 보면 상용 로그를 씌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 계산 또 해야 돼. 씨. 이건가? 잠깐만. 3.
3.01, 6.02 마이너스 붙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붙이면.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6번째 자리에 아니지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 조심해야겠다. 야 조심하자. 이거 마이너스 6.02였을 때 6번째 자리라고 하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나도 실수할 뻔했어. 이렇게 바꿔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소수 자리는 양수로 만드는 게 철칙이야. 양수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어쨌든 정수는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를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조심해. 까딱하면 틀려. 까딱하면 틀린대. 나도 틀릴 뻔했어 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야 발전 봐봐. 발전. 문제 읽어봐. 발전 문제 한번 읽어봐요. 가자. RPM 못하나? RPM 더 해야 되나?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5번까지는? 그럼 나머지 1시간을 RPM이랑 마플 특강 중에 진짜 개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줬나? 그죠? 개념 설명 비중이 좀 너무 높냐? 개념 설명이? 비중이 너무 높니? 근데 설명 다 이해는 돼? 개념 설명 딱 들었을 때? 오늘 개념 설명했던 거 다 이해됐어? 아까 유효숫자 표현법부터 해가지고 상용로그를 왜 쓰는지 알겠지? 근데 비중이 너무,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 문제풀이를 많이 못하니까. 일단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10자리 정수가 되는 거지.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 초딩 문제. 애들이 초딩단이 뭐야? 0.477 하나죠? 근데 보면은 이게 10자리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어쨌든 여기가 이제 10점 얼마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가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0.477 하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나누기 싫지. 솔직히. 그러니까 나눠주면 답인데 나눠주기 싫잖아. 야, 그럼 대충 찍어. 야, 대충 찍는 거 보여줄게. 이거 대충 0.5에 가깝잖아. 0.5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게 대충 10이라고 보면은 대략 찍는 거. 90 아니야? 쏘리. 나도 자꾸 착각을 하네. 아주 잘했어. 9랑 10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기가 10자리니까 나도 자꾸 착각한다. 이게 정수 부분은 9가 나와야 돼. 10자리니까. 그럼 대충 찍을 때 여기를 9랑 10이라고 보면은 대충 한 20에 가깝지 않을까? 20 정도? 왜냐면 여기가 0.5에서는 또 조금 빠지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로 해서 몇 개 정도 넣어봐. 그러니까 20이랑 찍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거든. 21 아니면 차라리 한 19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몇 개 찍는 게 더 빨라요. 이거를 진짜로 0.477 하나분의 10을 무슨 수로 계산하냐? 계산 가능한가? 이거 오히려 초딩 한 중1 정도 보고 이런 거 풀려고 그러면 잘 풀겠지? 나 이런 거 못 풀겠어 오히려. 0.477 하나분의 9를 계산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지. 아무튼 의도는 알겠죠? 차라리 이렇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차라리. 그러니까 이 상록어 파트는 너네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중학교 수학 느낌이 좀 많이 나. 왜냐면 소수점 자리 계산이 워낙에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그런 게 그냥 근사값으로 하지. 그냥 0.48로 하지. 0.477 하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씨. 원주율 파이도 3.14에서 끊는데? 0.48 정도 하고 이것도 그냥 0.3 정도 하면 되잖아. 0.30 하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생략하자. 방법이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요, 방법이. 야, 은행 문제로 넘어가자. 원리합계죠. 야, 너네 수열 공부할 때 한번 물어볼게. 예전에 수열 공부할 때 원리합계도 좀 했었니? 원리합계 많이 했었어? 뭐 예금, 적금, 상환, 연금, 연금의 현가, 뭐 신용카드로 물건 사고 뭐 이러는 거를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죠.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좀 비슷한데 얘도 문제는 아주 쉽지. 자, 한번 가볼게.
원금 1000만원, 연이율 5%. 요즘에 연이율이 5%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뭐 신한은행 이런 데 가니까 연이율이 4.6% 받더라고, 예금이.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인 거 한번 물어볼까?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물어볼까? 우리나라 은행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왜 올라가야 할까? 돈을 묶어줘서 물가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은행 이율이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상식 테스트야.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애들이 아직 관점이 없구나. 얘들아, 달러 있잖아. 미국 달러. 달러의 그 이율이 응?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달러에 대한 뭐랄까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항상 미국 금리를 따라가.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지?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뭔 상관이야? 기축. 오무시 똑똑한데 기축통화를 알고 있어. 그것도 그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있잖아. 만약에 봐봐. 미국 금리가 5%야.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2%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을 미국 달러로 다 바꿔. 그 다음에 달러를 은행에다가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있거든. 달러 예금 통장이라고. 달러도 예금 통장이 있고 적금 통장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알아봤는데 달러 예금 통장 요즘에 연이율이 5%가 넘어간대. 왜냐면 미국 금리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나라 돈으로 저금을 안 하겠지. 다 미국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저금하면 돼. 왜냐면 달러 금리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달러 금리를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되게 큰 거지. 그럼 미국 금리는 왜 기축통화가 되는 거야? 기축통화가 뭔지는 알고 있나?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를 이용해요.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소리.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를 이용한다? 너무 느낌이 없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말해줄게요. 찍는 대로 금이 되는 게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딱 찍어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된다고.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 돈은 찍잖아. 그럼 그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많이 찍으면 더 이상 돈이 안 되거든. 근데 미국 돈은 열나 많이 찍어도 그냥 찍는 만큼 돈이 돼. 왜 그럴까? 첫 번째,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두 번째,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계산이 가능해요. 모든 석유는. 전 세계, 그러니까 사우디랑 미국이랑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석유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석유를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달러로 사야 돼. 근데 전 세계에서 석유는 항상 다 쓰잖아. 그래서 석유를 사고 팔고 하는데 달러로만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말하자면 긴데 그 전에는 달러가 아니었고 그 전에는 금이었어요. 금. 1930년대. 근데 1970년대 정도 가가지고 금에서 달러로 바뀌어. 그 스토리가 있어. 자,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문제 보자. 쓸모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나 좀 풀게요. 자, 원금이 1000만 원이죠. 몇 개만 풀고 잠깐 시작.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연이율 5%잖아. 그러면은, 미안해. 딴소리 해가지고. 자, 원금이 1000만 원인데 연이율이 5%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연이율 5%면은 이제 1.05라고 계산을 하거든? 근데 1년마다 복리인데 지금 얘네가 10년 동안 예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0번 제곱하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0번 제곱을 해가지고 원리합계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 원리합계를 X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1.05를 10번 제곱할 수는 없잖아. 계산기로 두들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상형 로그를 씌워.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상형 로그를 씌웁니다. 그럼 상형 로그를 씌워주면 3 더하기 잠깐만 로그 1.05가 이렇게 나오지. 계산 진짜. 거기다가 10배 곱해봐. 어떻게 나오죠? 0.212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로그 x가 3.212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3.2 하나 2는 자 봐봐. 무조건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 0.2 하나 2가 로그 1.63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 로그 1.63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시 뭐가 되니? 로그 1630 나오지 않아? 맞아? 그럼 이제 이렇게 봐봐. 로그 x가 로그 1630이에요. 그럼 x는 얼마? 163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저기 발전 문제 한 개 정도만 더 한번 풀어볼게요. 발전 문제 하나 좀 발전 문제 조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요거 몇 개만 풀고 쉴게요. 아, 괜히 딴소리해서 시간도 없는데. 자, 143번. 자, 이런 거만 봐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봐봐. 15년 만에 3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x를 15번 제곱해가지고 3배가 됐다고. 오케이? 아, 여기 나와 있잖아. 15년 만에 3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를 15번 제곱해서 3이 나오면은 상형 로그를 씌웠을 때 로그 3이 0.48. 그러면 로그 x는 0.48을 15로 나누면 되는데. 아, 이거 무슨 수로 계산하지? 이거 무슨 수로 계산하지?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잠깐 요거만 좀 풀자. 3분의 2에다가 약간의 테크닉 3분의 2로 곱해봐. 약간의 테크닉 여기가 10 나오지. 그러면 0.3이 맞니? 아, 상수 씨. 맞지? 0.3이지. 0.32니까 0. 됐다. 0.03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0.0 여기 봐봐. 나왔어. 0.032가 로그 1.077.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은 얘가 로그 1.077이지. 그러니까 로그 x가 로그 1.077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x는 이게 나왔다고. 1.077이라고. 그러니까 x가 1.077인데 그러면 이제 퍼센트로 따져주면은 7.7%. 왜냐면은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지. 설명 이해가 돼? 1.077이 되려면은 7.7%라고. 이거 설명 다 따라왔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x로 두는 게 핵심이야. 이거를 x를 15번 제곱해서 3이 된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잠깐 쉬자. 얘들아 좀만 쉬었다 합시다. 몇 문제 더 풀고 좀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 한주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거 이 마플 뒤에 이거랑 RPM 중에서 둘 다 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마플 특강이 꼭 필요한가? 진영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야, 뒤에 마플 특강 한번 봐봐. 마플 특강이랑 RPM 중에서 근데 1시간 만에 이거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지 않아? 아니 마플 특강 양이 되게 많아. 아니 씨 마플 특강이 14문제야. 아니 씨 미치겠네. 몇 개만 골라서 좀 볼까? 그냥 마플 특강에서. 근데 사실 이거 아까 다 설명을 하기는 했던 건데 마플 특강도 실생활 활용은 내가 안 했는데 앞에 그 특강 1번은 설명한 거 아닌가? 가우스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몇 개만 풀고. 아 이게 교재는 되게 좋은데 양이 진짜 많아서. 야 이거 3단은 어떻게 나가냐? 3단은 양이 한 50 정도 나오는데. 아 진짜야. 양 너무 많아. 맞아 DT도 봐야 돼. 야 이거 실화냐 진짜. 78부터 126까지 3단. 이거 무슨 수로 하면 돼? 땀이 못 나갈 것 같아.
50쪽을 하루에 나간다고? 몰입을 해도 수업 수가 딸리네. 쉬세요 일단. 쉴 땐 쉬어야지. 쉬자. 야 내가 DT 안 걷었었니? 야 안 걷었었어? 네. 야 이씨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아 걷은 줄 알았잖아. 깜빡하고 있어. 아니 야 이씨 말을 해야지. 아니 아 내가 깜빡했어 나도. 야 어떻게 아무도 말을 안 하냐? 아니 씨. 야 바로 말을 해야지. 안 말을 안 하면 아유. 이거 딱. 피 튀는 것보다 방금 됐어. 야 다음부터 저런 거 빨리빨리 말해. 쳐. 카트라이더 섭정했다. 카트라이더 섭정했어. 진짜 그래. 응? 디더블 공무원. 1번. 아 이거는 우리 애들끼리 카트라이더 공무원. 많이 썼을까? 화학 했냐? 화학 나왔어? 어허. 풀면 10만 에이콘 주고 아 이거 적혀있어 20. 이거 샀다. 어? 왜? 너 아는가? 못했어. 어? 못했어. 있어요. 2학 몇 살? 아 진짜? 2학년 몇 살? 아 벌써. 몰라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이거 사라고 그랬어 난 몰라 진짜 돈벌이 MZ 같은 거고 일부러 자꾸 가고 그랬죠. 하라고. 아씨 교제하자 진짜
그냥 꼴대로 박은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좋신데. 바꿔놔야 돼. 보기 바꿔놔야 지 순서 바꿔놔야 돼. 순서 바꿔놔야 돼. 부드러워요. 틀렸어. ABC는 다 듣는 거서. 아, 근데 나에 대해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 나에 대해서 가고 나고 이 기억력들 누가 나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거라고. 수능 18문제 18문제 BT가 쉬웠나봐. 오늘 뭐냐? 물리야? 이야. 자. 다 100점이야. 다 100점이야, 다 100점이야. 야,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낼게. 너도 나도 100점이네. 이거 뭐, 할 게 없는데? 너도 나도 100점이야. 평균이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
아니라고 여기선 기억이 안 나. 자, 몇 문제 더 풀어보고 기억이 일단은 수 1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에 설명해준 개념도 있다 보니까 문제만 몇 개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 RPM을 하자. RPM은 자기가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에 쓰는 걸로 하고 일단 몇 문제만 더 풀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수식만 조금 보면은 발전 문제인데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면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번 제곱해서 2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가 이게 나와서 0.3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로그 x는 20분의 0.3이요. 0.3을 절반 쳐주고 다시 10분의 1 0.02로.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로그표가 주어지니까 사실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원리상. 이게 로그 1.035. 다시 말해서 이게 x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x가 1.035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x가 1.035니까 퍼센트로 보면은 3.5% 같은데. 1.035니까 퍼센트로 보면은 여기다 이제 또 100을 곱해서 생각을 하면은 3.5%가 맞아요. 증가하는 것 자체는. 한 장 넘겨봐. 넘겨보면은 실생활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문제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잘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한번 해보자. 자, 실생활 활용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의 메모를 하면서 보는 게 좋고 라지티가 기온, V가 속도, 체감 온도.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런 게 있대요. 저런 관계식이 있대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지. 그러니까 기온이 아까 라지 T였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라지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를 넣으면 돼. 풍속이 X. 근데 풍속이 V라고 했으니까 사실 요 V 자리에 X를 넣는 거고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라고 했는데 체감 온도가 이제 대문자 B니까 그럼 여기 대문자 B 자리에 마이너스 25. 다 풀었네. 잠깐만요. 여기도 라지티가 있구나. 여기도 마이너스 15.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로그포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관계식이 중요하니까 그럼 14 더하기 마이너스 9인가? 맞죠?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6 나오죠? 빼기 12 곱하기 x의 0.16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되게 번거로우니까 다 넘겨줘. 마이너스 30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니? 0.16. 그럼 x의 0.16 제곱은 풀풀로 바꿔주고 3분의 5가 나오나? 맞죠? 3분의 5 맞죠?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그 3분의 5는 로그 6분의 10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6이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0.16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거고, 우변은 1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3. 그러니까 1 빼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얼마지? 0.3에 0.48. 그러니까 0.078 이니까 0.22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0.22 나오죠? y의 중징수야. 로그 x는 16분의 22니까 8분의 10이니까 개초딩수야 진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해야 돼. 개짜증나네 진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요. 생략합시다. 아니 내가 이거를 11 나누기 8을 진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의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야, 해설지를 참고하자. 0.16분의 0.22라고 나오지. 해설지를 보면은. 그래서 그거 생략하면은 1.38이라고 나와 있죠. 1.38. 그래, 답지를 참고하자. 그래서 로그 x가 1.38이야. 그럼 봐봐. 1.38을 찾아봐.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 0.38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38이라는 얘기는 1 더하기 0.38이고요. 그럼 1 더하기 로그 2.4인가? 0.38이니까. 맞지? 로그 2.4니까 최종 결론은 로그 24. 야, 끝났다. 그래서 여기 x자리에 24를 넣으면 돼. 저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 얘들아, 이것만 정확하게 체크하면 돼. 요거만. 처음 보면 되게 낯설기 때문에 뭐 대문자 t가 뭐고 v가 뭐고 이걸 너네가 처음 보는 공식이잖아. 처음 보는 공식이라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의 메모를 한다는 얘기지. 뭐 대문자 b가 온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봐봐. 자, 발전은 좀 보면서 보자. 얘도 거의 똑같아요. 발전 문제도 이제 거의 똑같은데 발전을 한번 봐봐. 야, 근데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은 좀 심하긴 해. 약간 중딩스러워서 문제가.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막 소수점 반올림 이런 거 솔직히 안 하거든. 넌 고1 때도 막 그런 거 안 하지 않았니? 소수점 자리 몇 번째에서 그게 언제 나오는 거지? 한 중1? 초6? 아무튼 되게 저급한 거, 그러니까 되게 그 아래 단계잖아. 그렇잖아. 오히려 공대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수학과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런 거. 자, 이런 거 갈게요. 이건 또 뭐니? 먼지의 양이 1. 이런 단위는 나도 이게 무슨 단위인지 모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작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먼지 제거 장치가 있다. t는 시간이고. 256은 또 뭐야? 저렇게 나와 있어. 자, 아무튼 여기를 좀 읽어볼게. 그러면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아무튼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겠지? 그러면은 먼지의 양이 50이 된대. 먼지의 양이. 먼지의 양이 xt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이 xt 자리에 5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자리에 50을 넣는 게 맞아. 맞죠? 그 다음에 n초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t 자리에 n을 넣는 게 맞지. 그렇죠? 다 풀었네. 그러면 어쨌든 먼지의 양은 50이라고 나와 있고 발전 문제라고 해도 원리가 똑같아. 3에다가 256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넘기면 30이고 넘기면 6분의 1인가 그러면? 6분의 1은
3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로그를 씌우는 거야. 로그 6분의 1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너네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6이니까 요거 생략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수점 계산만 해주면 돼요. 물론 마지막에 뭐 이런 소수점 계산하는 게 되게 짜증은 나겠지만 그나마 여기는 지금 보면 약간 좀 더 이제 소수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0.477 하나가 아니니까 이게 아마 약분이 될 거라고. 적당히 약분 시켜서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아무튼 맥락은 알겠지? 이런 맥락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봐봐. 마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자 그런 거 좀 몇 개 같이 보고 자 마플 특강을 한번 같이 가보자. 이제 가우스 기호를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특강 해설 특강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들 여기 좀 같이 볼게요. 네, 교재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타이틀은 자 그냥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게.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건데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가우스 기호를 활용하면은 정수 부분만 빠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용 로그를 다루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상용 로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가우스를 씌우면 당연히 정수 부분이 나오겠지. 가우스를 씌우니까. 근데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는 얘기야.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3.4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3.4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3이 나오잖아.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3.4라는 거는 3 더하기 0.4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3이 이 3.4에다가 가우스를 씌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우스 3.4 더하기 0.4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당연히 0.4인데 이거는 사실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죠. 근데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뺄 때 전체에서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가우스 3.4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서 3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을 계산할 때는 전체에서 가우스를 씌워서 정수 부분을 빼서 소수 부분으로 남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내용 자체는 되게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정수 부분,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가지고 소수 부분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간단한 예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제 정수 부분을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풀지 않았나? 그러면 로그 1부터 자 이렇게 쓸게. 가우스 로그 1부터 얘는 0이 나오겠지. 맞지? 되게 쉬워. 얘는 1점 얼마니까 99까지 들어가면 1이 나오겠죠. 그냥 이런 얘기야. 이게 끝이에요. 그럼 로그 100은 2가 나온다고. 로그 999까지 정수 부분은 2가 나오겠지. 다 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로그 1000은 그냥 3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우스를 씌우면은 정수 부분을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뭘까? 이건 뭐지? 이런 거나 한번 풀어볼까? 야 문제 좀 읽어봐봐. 야,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를 씌워서 3이 나온다고 조건에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봐봐. 야, 되게 쉬워. 자 이렇게 생각해봐. 가우스를 씌워서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3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죠. 다 풀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A는요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이 얘기라서 좀 더 익숙한 형태로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B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랑 B의 개수 구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쉽다고. 그냥 가우스 기호잖아. 가우스 기호로 3이 나온다는 얘기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그것만 캐치하면 끝이라고. 할만해? 쉽지? 이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넘겨봐.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한 거다, 참고로. 자, 한 장 넘겨보면은 이건 아까 설명한 건데 직관적으로 보면 사실 당연한 거거든. 아까 전에 나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해서 설명을 좀 해줬던 부분인데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숫자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차가 정수라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뭐냐면은 A의 소수 부분이 나오지. 상용록으로 바꿨을 때. 얘는 B를 상용록으로 바꿨을 때 그 상용로그 B의 소수 부분이 나오는 거지. 어쨌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다 끝났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가 정수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도 직관적으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더했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거. 그럼 더했을 때 정수가 나온다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로그 A의 소수 부분이지. 설명 이해가 되니? 요게 지금 로그 B의 소수 부분이지. 그러니까 로그 A에서 자기 자신의 가우스를 씌우면은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니까 소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그 A의 소수 부분이고요. 로그 B의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두 개를 더하면 1이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1이라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쓴다고. 항상. 알겠니?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쓴다고. 이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이거랑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별표를 좀 하나 쳐. 이거 진짜 벌써 진짜 못 듣는다. 아니 지금 중요하다고 한 3번 강조했잖아. 그럼 뭐 형광펜을 칠하던 별표를 치던 동그라미를 치던 밑줄을 긋던 알아서 좀 중요 표시를 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고2인데? 야 이제 고2인데 내가 막 얘들아 별표 치자 막 이래. 씨 중딩이냐? 그것도 심화반이? 꼴통반도 아니고 심화반이 별표 그렇게 중요하다고 3번 강조해도 아무도 별표를 안 쳐. 와 할 말이야. 알겠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써보자. 뭐 특강 문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제 3, 4, 5, 6번이 다 비슷한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다. 우리 아까 학원 노트에다가 풀면서 했던 거 아닌가? 저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차가 정수이다? 맞지?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다. 잠깐만 그럼 책 좀 봐봐. 특강 4번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특강 4번 5번이랑 6번은? 5번이랑 6번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3번이랑 4번은 생략합시다.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고요. 5번이랑 6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번, 6번은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번이랑 6번 보자. 5번 먼저 보자.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계속 가보자. 일단 5번은 그러니까 일단은 의도가 뭐냐면은 봐봐. 이거는 한글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거에 소수 부분이야. 맞니?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에 아무튼 가우스를 뺀다는 것 자체가 소수 부분이야.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방금 미주기까지 쳤잖아. 차가 정수라고. 그러니까 차가 정수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잖아.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수래.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얘를 2로그 x에다가 그럼 뭐야? 로그 x 3로그 x가 나오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상형 로그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3로그 x면 3부터 6이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3로그 x가 3부터 6이에요. 근데 이게 정수야? 그러면 4랑 5 두 개밖에 안 되지 않니? 3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정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된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이 뭐냐면 로그 x는 3분의 4랑 3분의 5. 그러면 x는 당연히 요거랑 요거 두 개로 나오지 않나? 답이 두 개 같은데? 맞죠? 이런 식으로. 좀 설명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왼쪽은 뭐냐면은 요거의 소수 부분이고 오른쪽은 요거의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아까도 중요 체크를 했지만 차가 정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푼다고. 차가 정수. 차가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6번도 방금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6번도? 자 6번도 그냥 이렇게만 볼게. 자 봐봐. 6번도 이제 보면은 자 의도를 좀 볼게요. 얘는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이거고요. 이 부분이 이거지. 맞지? 근데 여기 보면 두 개를 어떻게? 더하지. 다시 말하면은 요 소수 부분이랑 요 소수 부분을 더해서 1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로 나온다고? 정수로 나온다.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가 정수니까는 x의 범위에서 적당히 정수가 나오게끔 설정을 하면 돼. 풀이 과정은 요거 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의도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우스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해석이 조금 안 될 수 있거든? 해석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요거를 요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우스를 붙여서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은 겁니다. 요게 요걸로 보이기만 하면 끝이야. 알겠지? 넘겨. 넘기면 이제 뭐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건 이제 조금 활용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되게 단순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면서 보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 따로 봐야 되나?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논리지 도대체? 특강 문제 1번.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D12일 때 소리의 크기를 D12라고 할 때 저는 로그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라. 난 안 보여도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너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 너 애들 뭐 오해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 있잖아. 이런 거를 너네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거 누가 외워? 멍청한 짓이고. 문제에서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층간소음. 야 예를 들어서 특강 2번을 한번 봐봐. 층간소음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한 개를 좀 풀어볼게. 자, 그러니까 의도만 알면 되니까.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의도를 캐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자, 한번 봐봐.
의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런 거에다가 메모를 하는 게 포인트거든. 예를 들어서 대문자 i가 소리의 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가 이제 대문자 d라는 거,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소리의 색이랑 소리의 크기가 다른 거야? 아, 네, 과학 지식이 없어서. 소리의 크기랑 소리의 색이가 서로 다른 개념이니?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다른가 봐요. 자, Z 엔진은 120, 대화 소리는 60. 그러니까 크기랑 세기가 다른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갈게.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자, 1번. 자, 이렇게 쓰면 돼. Z 엔진. 그럼 Z 엔진은 소리의 크기가 120이잖아. 근데 이 크기라는 거는 대문자 D에다가 넣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120이고요. 그럼 10 곱하기 로그. 근데 여기 또 보면은 I0는 상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약분이 될 거야. I0는 상수고 소리의 세기.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가자. 비행기 제트 엔진의 소리의 세기를 X라고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 소리의 세기는 뭔지 모르니까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 X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제트 엔진. 설명 이해가 돼? 우리끼리 정한 거지. 제트 엔진 소리의 세기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약분을 좀 쳐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는 소리의 크기가 6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60. 자,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10 곱하기 로그 I0 나도 뭔지 몰라. 근데 일상적인 대화 소리의 세기를 Y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가 Y요. 그러면 나눠주면 여기가 6이 나오고 로그 Y 빼기 로그 I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세요. 빼면은 상수는 6이 나오고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뒷부분이 서로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뒷부분이 약분되면서 끝났어. 로그 X 빼기 로그 Y라서 로그 Y분의 X입니다. 근데 로그 Y분의 X가 6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Y분의 X가 10의 6제곱. 다시 말하면 X는 10의 6제곱 곱하기 Y지. 와, 그러니까 일상적인 Z 엔진의 소리의 세기는 대화 소리의 세기의 10만 배. 그가 아니라 100만 배구나. 10의 6제곱이니까 100만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00만.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데다 약간의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I가 뭐고 D가 뭐 이게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제 T는 시간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H는 높이, V는 속도.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맨날 바뀌어. 뭐 내가 Z 엔진의 소리 세기를 뭐라고 나타내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보는 게 좋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한 점 넘겨봐. 자, 여긴 이제 지진이지. 3번은 지진이고 4번은 절대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 근데 이거 지금 다 똑같은 내용 아니냐? 그냥 중요한 부분에다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한 개만 좀 풀어볼까?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지? 별의 절대등급 이런 거 혹시 배운 적 있니? 지구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별도 이제 절대등급이 있고 상대등급이 있죠? 곱보기 등급 이런 것도 있구나. 야, 혹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 있어? 4, 5, 6, 7, 8 중에? 그러니까 의도는 다 똑같아. 풀이 방법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메모를 하시고 적절히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없으면 RPM 좀 몇 개 풀어보려고. 일단은 하고 싶은 거 있어? 8번까지 중에? 빨리 얘기해. 없어?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 야, 이거랑 똑같아.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 숙제를 먼저 좀 정하자.
오늘 뭐 진도를 많이 나간 거는 아니고 상용 로고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앞에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양이 되게 적다. 양이 너무 적은데? 양이 왜 이렇게 적지?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날 수업이 있죠? 아니 토요일날이지. 토요일날 있고 목요일날 있지. 야 토요일까지 여기 풀어오라고 그러면 풀어올 수 있겠어? 74초. 너무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서 안 되나? 몇 개 안 되는데 생각보다. 토요일까지 풀어와. 아니 하루만 풀지 뭐 설마 하루에 야 어차피 내일 뭐 바빠? 뭐 있어요? 풀어와. 74초. 가능하겠니? 빨리빨리 가야지. 야 언제까지 시간을 쓰냐? 몇 개? 야 연습 문제 한 장 반밖에 안 돼. 반원 종합 문제 147번부터 163번까지밖에 안 된다고. 근데 어차피 토요일날 내가 풀어오라고 얘기는 해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할 여유는 없을 거야. 왜냐면 RPM 나가는 것도 바쁘거든. 알잖아. 일단은 풀어봐요. 잠깐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풀어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 부분 숙제를 나가는 거는 다음 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토요일날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수함수를 나갈 수는 없잖아. 야 RPM 좀 같이 보자. 야 RPM 꺼내봐. RPM 교재가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앞에 빔 다 있으니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오답 노트를 좀 꺼내고. 일단 RPM은 내가 유형을 별로 잡아준 게 없어서 우리 진짜 수업 빠르다. 개빠듯하다 진짜. 아니 그니까 RPM도 단원이 지금 9개인가? 어떻게 이거 매일 하루에 개념을 다 생략할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야 봐봐 그럼 토요일날 일단 연습 문제 질문을 막 열려 받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한 설명을 막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한 유형을 하나씩 다 잡아줘야 되지? 근데 그걸 9번 해야 돼. 그렇지 않니? 야 한번 봐봐. 지금 유형이 12개잖아. 그럼 유형별로 한 2개 풀어준다고 치면 24문제야. 그럼 내가 솔직히 연속 개념 설명하는 데만도 1시간은 걸릴 거 아니냐? 그럼 대략 이런 거네. 앞에 질문 맞는데 1시간, 개념 설명 1시간, 유형 12개 잡는데 1시간. 이러면 되는 건가? 지금 상당히 빠듯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 근데 마플 교과서 3단원이 50페이지야. 마플 교과서 3단원 분량이 50페이지. 아까 봤지? 진짜 50페이지야. 봤어? 3단원? 개 많아. 어이씨. 근데 그럼 제가 확통은 안 돼요. 확통은 3원. 왜냐면은 확통은 내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너네가 한 학기 만에 학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나간대. 1년 동안. 그러면 되게 여유가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중간고사는 그냥 순열 조합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순열 조합만. 근데 순열 조합이 되게 어렵잖아. 순열 조합만 잘하면 끝이야. 1학기 중간고사는. 근데 그 순열 조합이 되게 어렵지. 예를 들어서 원판에서 회전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거기는 내 전매 특허입니다 진짜. 경시에서 그걸 한 3년 했기 때문에 전매 특허 중에 하나예요. 전매 진짜 전공 분야 중 하나고 걱정하지 마. 야 심지어 나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목걸이 순열, 그러니까 원순열 이렇게 돌아가잖아. 염주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뒤집기.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 공 5개랑 빨간 공 8개로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못 풀어요. 어려워서. 빨간 공 5개, 파란 공 8개. 이런 목걸이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럼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이 이제 막 섞이겠지? 그럼 이게 막 돌아가면 서로 또 막 같아져?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나와. 이거에서 멘탈이 나가는 거야. 뒤집으면 같아지는데?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 나왔으니까 보여줄게. 잠깐만. 그러니까 얘들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 달라? 같죠? 돌리면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돌리면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와 이제 미친 거야 이제.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 일단은 다르지. 돌리면 다르지? 돌려도 다릅니다. 얘랑은 달라요. 얘랑은 같지만 얘랑은 다르지? 근데 샥 같아진다. 근데 이거는 쉬운 게 요 1, 2, 3, 4가 구별이 가능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거의 악마인데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빨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뭐 가만 써보자. 또 갑자기 예를 들으니까 막막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 공끼리는 구별이 안 가고 빨간 공끼리도 구별이 안 간다 이러는 거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원순열인데 입체 원순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30개 나옵니다. 정육면체 주사위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30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쉬운 게 이 면들이 다 똑같잖아. 그럼 이 변태들이 뭐를 내냐면은 진짜 변태들은 이런 걸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은 얘는 봐봐. 일단 돌리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도 돌아가거든. 근데 얘는 근데 또 여기랑 길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옆으로는 도는데 이렇게는 못 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각 면의 숫자의 합을 뭐로 설정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까? 한번 들어봐 그냥. 사장이 있고 비서가 있어. 그럼 사장이 비서한테 일거리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이 비서한테 일거리를 2개를 줘요. 그럼 비서가 2개를 한 번에 일을 할 수도 있고 1개 일하고 1개 일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사장이 비서한테 2개를 줘. 그럼 비서가 일을 1개 했어. 그리고 사장이 비서한테 일을 또 3개를 줘. 그럼 비서가 1개 해도 되고 1개 플러스 3개를 해도 되고 막 그렇게 여러 개 섞어서 할 수 있어. 사장과 비서가 계속 일을 주고받고 해요. 근데 어쨌든 사장이 주는 일보다 비서가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어. 근데 비서가 일을 쪼개서 할 수는 있어. 사장이 비서한테 일을 10개를 준대. 둘이서 일을 하는 경우의 수는? 카탈란수. 거의 끝판왕. 그런 거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자, 일단은 저기 우리 지금 그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RPM 15분 남았어. RPM 좀 갑시다. 야, 근데 저기 RPM 보면은 유형 문제들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막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 앞쪽에 유형 문제에서 일단 유형 문제에서 좀 같이 몇 개 더 풀어볼까? 좀 어려운 것들? 그 다음 연습 문제는 지금 어차피 다 못 풀어. 얘들아 15분 만에 어떻게 다 푸냐. 연습 문제는 토요일날 아침 시간에 조금 푸는 걸로 하고 지금 유형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알겠지? 너네가 말하는 것들 몇 개 더 풀어볼 테니까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뭐 1개씩 정도만 잡아가지고 좀 골고루 좀 몇 개 풀어볼게. 그래도 이거 빔으로 쌓아가지고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으니까는 몇 개 좀 더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까? 이렇게 하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10쪽이랑 11쪽에서 유형 문제만 먼저 보자. 10쪽 11쪽에서 안 되는 거 좀 몇 개 불러봐봐. 뭐가 좀 안 되냐? 10쪽 11쪽 거기는 다 괜찮니? 10쪽 11쪽 괜찮아요? 넘겨 그러면 12, 13에서 뭐가 안 되니? 52? 야 52번 같이 한번 봐봐. 자, 몇 개 그냥 시간 되는데 몇 개 풀어보자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어서 합시다. 자 52번이요. 얘는 이제 거기다 써놔. 정오판별 문제. 자 정오판별 문제요. 그러면은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이 뭐냐면은 발레를 제시한다는 거고 발레가 나오면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틀린 게 왜냐면 왜 발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잡아봐. 야 이렇게 잡아봐. fx랑 gx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아. a에다가 0을 줘. 그럼 자 생각해봐. x가 0으로 갈 때 fx 없지 극한. 맞니? x가 0으로 갈 때 gx도 없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f랑 g를 더해봐요. 그럼 무조건 0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그냥 0이니까 이 극한 자체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F랑 G의 극한은 없는데 X가 0으로 갈 때 F 더하기 G의 극한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발레가 나왔으니까.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레를 잡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봐봐. 니은은요. 니은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니은은? 얘가 맞는 거 같은데? 니은은? 가만 있어 보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게. 요거 극한을 알파라고 잡고 요거 극한을 베타라고 잡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면 되겠다.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f 더하기 3g지. 그러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더하기 g잖아.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에 대한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베타는요? 자, 베타를 다시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f 더하기 g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만 남지.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쨌든 상수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는 요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f만 남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3번 봐봐. 3번. 자, 3번 봐요. 이거는 발레를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리미트 gx의 극한이 없는 거를 상상해. 그러면 가장 상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a에다가 0 주고, 솔직히 이게 가장 좋거든. x분의 1. 이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 근데 문제는 봐봐. 그럼 리미트 gx는 무조건 극한이 없죠? 극한이 없는데 리미트 f랑 리미트 fg는 극한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면 저기 g가 지금 방해 요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g를 없앨 수 있을 만한 아주 강력한 거 0. 이거보다 더 센 건 없어. f에 0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니까 이거 그냥 0이지. 맞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곱하기, 얘들아, f 곱하기 g 하면 그냥 0 나오지 않아? f 곱하기 g 하면. 근데 얘가 진짜 강력하다고. 강력해. 아주 강력해. 그래서 f랑 g랑 곱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얘 당연히 0이지. 0에다가 리미트 줘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근데 리미트 gx는 극한이 없잖아.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발레를 잡으라고. 발레. 알겠죠? 발레를 잡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거기 52번 말고 유형 5번이랑 유형 6번은 괜찮아? 할만해? 유형 5번이랑 유형 6번 안 되는 거 쓰면 몇 개 좀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몇 개만 더 풀어보자. 뭐 없어요? 5번이랑 6번에서? 자, 56번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개 더 풀어보자. 자, 시간 되는 대로 몇 개 더 풀어볼게. 56번 한번 봐봐. 자, 56번 보면은, 자, 같이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는 게 되게 짜증날 텐데,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해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 그냥 이거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이라서 A는 2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두 번째를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데 가볍게 인수분해 해주시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 솔직히 절대값 때문에 짜증나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리면은 얘가 밑으로 풍덩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밑으로 풍덩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각각 폴마 1이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가지.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죠. 지금 설명 따라오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요 값 자체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지금 음수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거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음수지. 그럼 이게 음수니까 다시 한번 쓰면 저기가 이제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니까 여기에 음수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고. 근데 절대값을 풀어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핵심이야.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러면 끝났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넣어 약분. 그럼 여기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유형 6번은 괜찮아요? 몇 개 풀고 넘어가려고 넘겨봤죠. 14쪽이랑 15쪽인데 몇 개만 더 풀어볼게. 여기서 진짜 안 되는 거 좀 물어봐봐. 14쪽이랑 15쪽에서 나머지는 토요일에 연결해서 가자고요. 진짜 안 되는 거 14쪽이랑 15쪽에서 민성아 몇 개 있잖아. 물어봐. 몇 번? 민지 몇 번? 14쪽이랑 15쪽 빨리 얘기해. 70번? 얘들아 70번 같이 볼게요. 자,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자, 풀어보자. 70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그 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보자. 일단 70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봐봐. 70번. 일단은 대부분의 극한은 다 부정형이고 부정형 극한에서는 이게 무슨 꼴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지 얘들아. 그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자도 뭐로 가야 돼? 0으로 간다고. 그게 0분의 0꼴이라고. 알겠지? 그게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일단은 0분의 0꼴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나가고 나가니까 이거라서 A는 1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A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이거 그냥 켤레를 곱하면 됩니다. 항상 켤레를 곱해요. 이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나가면서 마이너스 1 끝났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좀 봐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64번은 풀었었지. 아, 66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66번 봐봐.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 물론 계산을 잘 처리하면은 그냥 풀 수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환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 왜냐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환 안 하고 한번 좀 들어가 볼게. 자, 근데 치환을 안 하고 들어가면은 까딱하면 실수하거든. 봐봐. 그러니까 치환을 안 하고 들어가면은 까딱하면 실수야.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켤레를 곱합니다. 이렇게 켤레를 곱해요. 켤레를 곱해. 그러면 나가고 나가지. 그러면 그냥 이거 요 위로 살포시 얹어서 이렇게 쓸게. EX적으로.
그럼 이제 잘 봐봐. 요거는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여기 차수 봐봐. 1차지. 루트 안에 제곱이면 1차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얘도 몇 차야? 1차지. 여기도 1차죠. 여기가 마이너스 x이기는 한데 어차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바뀝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치고 보면은 이거 전체를 1차라고 봐도 돼. 그럼 이제 봐봐. 여기가 1차 곱하기 1차니까 2차죠. 그럼 2차분의 2차지. 그럼 2차분의 2차니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을 해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1분의 2지. 그래서 답이 2인가? 뭐야? 저 주개니까. 잠깐만. 이거 왜 틀렸지? 여기가 미안. 이거 하나 실수했구나. 1 더하기 1이구나. 맞습니다. 여기 두 개니까 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이 1인데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한 게 요런 게 사실 조금 불안한 요소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 문제는 지금 예시로서 좀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를 치환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예시를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안전하게 가려면 치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치환을 안 하고 들어갔다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치환을 하라. 그러니까 아예 습관을 잡을 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치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몇 개 더 풀어볼까? 유형 9번은 어때? 미정계수의 결정. 몇 개 한번 좀 풀어볼까요? 뭐가 좀 어려웠니? 유형 9번에서? 빨리 얘기해봐서 5분 남았어. 민정아 뭐 틀린 게 몇 번이야? 71번? 계산 실수야? 한주는 뭐 없어요 거기는? 얘들아 유형 9번은 괜찮아? 민지 뭐 없어? 74? 74 하나 좀 풀어볼까? 자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74번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차피 이거 오늘 다는 못하는데 집에 가서 좀 마저 풀어보고 토요일날 얘들아 토요일날 오면은 RPM 여기 앞부분에 아무튼 질문 먼저 처리를 다 하고 깔끔하게 연속 들어갈게요. 그냥 진영이도 그냥 토요일날 올 때까지 다 풀어오면 돼. 어차피 토요일날 이거 RPM 진행하니까 토요일날 올 때까지 다 풀어오시고 아무튼 74번 좀 보세요. 얘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꼴을 항상 봐야 되는데 부정형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태를 본다는 얘기고 A가 양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바로 계산이 안 되고요. 모양을 바꿔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모양을 이제 켤레를 곱해서 모양을 바꿔준다고. 켤레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켤레를. 끝까지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제 차수를 봐봐. 자 차수 봐. 요거 1차지. 전체적으로 1차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1차가 돼야 되지. 그럼 분자가 1차라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가 상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a제곱은 2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a가 양수니까 a는 이제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간다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1차지. 그럼 이제 위에도 1차지.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본다는 얘기고 지금 x가 무한대로 뻗는 거라서 얘는요 루트 2 더하기 a분의 1이야. 이게 답이야. 다시 여기 앞에 2가 있지만 루트 안에 2가 있습니다. 루트 안에 2가 있는 거니까 루트 2라고 보는 게 맞아요. 루트가 있어. 그래서 요거 분의 여기는 그냥 x니까 1이라고. 근데 a가 아까 루트 2였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겠지. 얘들아 시간 관계상 오늘도 이제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요거 뒷부분에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특히 뭐 연습 문제 쪽에서. 예를 들어서 115번, 116, 117, 118은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연습 문제. 자, 그런 거 다 풀어줄 테니까 토요일날까지 좀 깔끔하게 공부를 좀 해오고 토요일날 오면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에 대한 개념을 좀 싹 다 정리해줄게. 자, 연속에 대한 개념 정리해주고 쭉 진행해서 근데 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지? 그럼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아무튼 유형별로 한두 문제씩 잡아가지고 계속 풀어줄게요. 좀 빡세긴 할 거야. 자, 도장만 찍고 마무리하자. 얘들아, 저기 교재는 아까 몇 쪽을 펴야 되냐? 교재는 RPM은 집어넣고요. 그 마플에서 몇 쪽 봐야 되지? 74. 야, 교재 74쪽 꺼내봐. 그 다음에 필기노트랑 오답노트 좀 다 꺼내줘. 도장만 찍고 끝낼게. 74. 그다음에 오답노트 뭐 쓴 거 있나? 요거 이후로 쓴 거 없어요? 지혜까지. 아니 잘못 찍었어. 어떡하지? 아니 일단 그냥 찍을게요. 오케이? 제가 도장을 잘못 찍었어. 그 다음에 자, 야 이거 펼쳐줘. 그 다음에 도장을 조금 마시자. 이거 오늘 쓴 거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오답노트 그 뒤로 쓴 게 없나? 이게 오늘 시 근데 왜 도장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아니 잠깐만. 31일 도장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때 몇 개 더 채우자. 토요일에 와서 몇 개 더 채우고, 오케이? 더 채우고 봅시다. 도장을 다 잘못 찍었구나. 여기에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 건데. 맞잖아. 31일에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장을 다 잘못 찍어놨어. 망했다. 도장을 잘못 찍었어. 나도 모르겠어. 도장을 잘못 찍었어. 쟤네가 도장을 잘못 찍었어. 오케이. 자, 슬슬 퇴근합시다. 알바가 도장을 잘못 찍었어. 알바가 도장을 잘못 찍었어. 오케이. 고생했다. 퇴근하자.